현재까지 흘러온 피프티 사태를 앞두고서 많은 추측들과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전달해 드렸었던 이 피프티 멤버들의 한국장 접수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을 주셨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한국장 인지대가 접수되고 나면 언제쯤 이 멤버들의 이번 한국장이 각하가 될 수 있는 기간 또는 받아들여지는 기간 언제쯤 드러날 수 있느냐? 자, 주말을 지나고 나서 10일, 12, 13, 14, 15, 16 이 주부터 시작하여서 추분이라고 되어 있는 주말 직전까지 평일 기준으로 약 2주 동안의 시간 안에 아마 이 피프티 멤버들의 각하 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한국장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주 안에 아마 가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만약 접수가 되면 다시 한번 2차전이 벌어지는 거고요. 만약 각하 처리가 되어서 다시는 이 항고장 아예 이의 제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 이 피프티 멤버들 이 9월 말일쯤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전원중 대표님의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정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멤버들은 결국 복귀를 하게 되겠죠. 이 PPT 멤버들이 결국 복귀한다 라고 선포가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국민적 반대 여론이 빗발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정웅준 대표님은 Attract New Girl Group 프로젝트를 이미 선포해 놓은 상태이죠. 한간에서는 방송가와 협업하여 진행된다. 저만 해도 JTBC에서 방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가 파악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달해 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홍준 대표님은요. 아직까지도 이 멤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항고장이 각하되어서 결국 가처분 소송에서 이 멤버들이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된다면 돌아오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감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죠. 항고장 인지대를 납부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을 놓고 보니 이 PP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바른책에서도 이번 항고소송에서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멤버들이 이제는 독단적으로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 멤버들이 추가적으로 전홍준 대표님에게 걸 수 있는 소송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형사고발 배임죄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제보자의 역할로서 고소고발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들은 소송전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없고 전속계약 효력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저 멤버들 활동도 하지 못하고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나 또는 여러 추종 세력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 배후 세력들이 저 PPT 멤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수면 위로 올라온 모습도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9월달 안에 이번 가처분 소송의 최종 결말이 발표가 된다면 당장 10월부터 연말 때까지 이 멤버들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알 수 없는 고집을 피우게 된다면요. 결국 정은중 대표님은 올해 안에 이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기준을 통한 위약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멤버들이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정말 많은 대중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형사고발도 고소를 취하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이 멤버들은 그나마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멤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손해배상, 위약벌 청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멤버들 지금 변호사 비용조차 녹록지 않아 요번 항고장 접수 때 법무법인 바른측에서 혹시 배제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의혹으로 제기받고 있는 가운데 이 멤버들이 과연 정웅준 대표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멤버들이 요번에 진행한 항고장
각하 처리가 돼 버린다면 이들의 마지막 동아줄마저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돈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거냐? 그러면 이것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멤버들은 또 변호사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소송 결과가 그런 승률을 예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 멤버들은 결국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비용은 또 소송 비용대로, 아니 지금 가처분 신청 항고 소송조차도 소송 비용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엄청난 손해배상 비용 방어하는 변호사 비용은 더 거대했으면 거대했지 적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 금액에 따라서 이걸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도 같이 산정되어서 가처분 소송 때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멤버들은 결국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홍준 대표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소송마저 각하되게 된다면 억지로건 자의적이건 결국 소속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돌아오게 됐을 때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 시점에서 이미 많은 분들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멤버들이 돌아온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들의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나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두 번째, 전홍준 대표님이 아직까지 이 멤버들을 받아줄 요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제가 영상으로도 전홍준 대표님이 완벽 손절했다,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PFT 멤버들하고도 완전 이제 척을 두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이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온다면 받아줄 확률이 제가 볼 땐 한 90% 된다고 봐요. 분명히 멤버들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전홍준 대표님의 속마음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하여 지금까지 버티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결국 돌아오게 된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뉴 걸그룹 프로젝트는 별도로 논다 하더라도 아마 이 멤버들의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받고 있는 비난과 미움을 전홍준 대표님이 다시 잘 순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이 멤버들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 기자회견 이런 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멤버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까지 각하 처리가 된다면 항고장마저 접수가 되지 않는 건데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지금 소송 비용도 부족한데 어디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엄청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까? 이러니 많은 대중분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멤버들 뒤에 누군가 뒷배 세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뒷배 세력이 결국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원어뮤직이 아니냐, 교보문고가 아니냐. 근데 원어뮤직이건 교보문고건 또 다른 뒷배 세력이건 지금 PPT 멤버들에게 동아줄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송전에서도 전홍준 대표님이 굉장히 승기를 잡은 상태이고요. 이 멤버들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며 PPT법까지 개정되겠다라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뒷배 세력이 이 PPT 멤버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결국 이 멤버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갈 곳이라곤 전홍준 대표님의 품밖에 존재하지 않고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전홍준 대표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멤버들이 끝까지 싸워서 정말 자신들의 섣부른 선택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느끼는 것도 인생의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전홍준 대표님을 괴롭히고 소송전을 진행해온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충분히 최후에는 돌아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위장 컴백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그 사태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전처럼 전홍준 대표님이 눈 뜬 채 코 베이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템퍼링 사태에 사기 의혹에 연루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어찌됐건 이 전홍준 대표님의 선택이 많은 분들에게 아마 큰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은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 유명한 도박장이구나. 그 아래에서 정의한 불법 사행성 도박판을 왜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SBS가 만들려고 하냐. 아직까지도요, 거의 4주째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 편파 방송 논란 하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큰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최근에 종영된 Are You Next, 바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됐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최종 4명이 선발됐는데 이 선발되는 멤버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것이 보통 데뷔를 하게 됐을 때 보여지는 어떠한 이 걸그룹 지망생들, 연습생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른 연습생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전혀 주체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어쩔 줄 몰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이 연습생들의 진심 어린 모습 아닐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데뷔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 누군가에는 무대에 서보는 것조차가 평생 단 한 번에 있을까 말까한 기회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에 의해서 데뷔를 한 것만이 아니라 기가 막힌 그야말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 멤버들은 빌보드 차트까지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행태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과 대중들은요, 비판의 의견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의 이 타겟팅 능력이 얼마나 좋냐. 이 피프티와 같은 중소 걸그룹들은요, 소속사의 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합니다. 각 멤버 개개인의 역량, 피지컬, 보컬, 댄스 등도 중요하지만 이 걸그룹은요, 소속사의 기획 능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멤버들이 최소한의 능력만 갖추고 있다라면 나머지 이 멤버들의 이미지 홍보는요, 소속사가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피프티 멤버들은 자기들의 실력만으로 빌보드 차트에 갔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 대중들이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서 이러한 말도 쏟아내요. 전홍준 대표님의 이 경력과 기획력 다 인정하지만 전 대표님의 멤버들을 착출할 때의 이 눈썰미는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 피프티 멤버들, 사실 걸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양은요, 다이어트이고 외모 관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많은 소속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진행시키죠. 최근에 공개됐었던 이 모습, 이것도 알고 보니 백이사가 집어던진 간식 덩어리이긴 했지만 결론은 이 멤버들이 몰래 숨겨놨던 다이어트에서 매번 달성해야 하는 체중이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간식을 숨겨두다가 결국 적발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꾸지람을 듣고 있는 모습으로 판별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멤버들은 소속사가 굉장히 다이어트 압박을 넣었고 굉장히 부실한 식단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정작 접하게 된 건 어땠죠? 신나게 음식을 먹는 모습들이 SNS에 올라오고 이 멤버들에게 제공된 다이어트 식단은요, 충분히 영양사가 판단하여 잘 만들어진 식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밥까지. 하지만 이 멤버들이 먹는 일상식을 보면 완전 탄수화물 덩어리죠.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이건 어떤 걸그룹이건 정말 엄청난 다이어트를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 고통과 인내를 감내해서 무대 위에 서고 데뷔를 하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 오죽했으면
이 다이어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굉장히 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걸그룹 아이돌들은 결국 비주얼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 멤버들의 무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군데군데 다이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대중들이 이렇게 피프티 멤버들보다 비주얼적으로 더 완성되어져 있고 다이어트건 자신의 체중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마인드를 지닌 열심히 하는 멤버들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홍준 대표님은 정말 아이들이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만을 보고 이 피프티 멤버들을 착출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그런 와중에 이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 측에서 이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어트랙트 신인 개발팀 캐스팅, 트레이닝 경력직 채용, 모집 부문 글들이죠. 뭐 다양한 업무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무리 봐도 이것이 어트랙트 자체 직원들을 뽑는 모집 공고로 보이는데 이 모집 공고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 내용을 보면 결국 전반적으로 이 인원들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생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오디션까지 볼 수 있는, 왜냐면 오디션 기획 진행, 오디션 영상 촬영, 오디션 SNS 채널 운영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느냐? 결국 이 어트랙트 측의 뉴 걸그룹이라는 프로젝트는요, 공개 오디션 방송이 될 예정이지만 이것이 그냥 유튜브나 SNS로만 진행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 방송국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런 오디션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요, 오디션 기획, 영상 촬영, 편집 이거 소속사의 직원들이 안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방송국 직원들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니 오디션 영상 촬영과 오디션 SNS 채널 운영 등등 결국 공개 오디션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어트랙트에서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눈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송국과의 함께 협업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점이 우려가 되느냐? 결국 방송을 타야 이 전홍준 대표님의 걸그룹 프로젝트가 더 유명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더 많은 연습생들을 모집할 텐데 여기 보면은 SNS 채널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은 분까지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사람도 뽑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국민의 투표를 통한 공개 오디션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보여줬던 방송을 통한 공개 오디션이 아니라 그냥 SNS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공개 오디션 방송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파급력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대중들은 그냥 이렇게 하이브의 Are You Next처럼 방송사를 끼고 진행을 한다라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높은 만큼 아마 엄청나게 많은 광고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멤버들은 시작도 전부터 이미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면서 데뷔를 할 텐데 너무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비슷한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Are You Next처럼 또는 프로듀스 101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막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서 연습생들을 두고 뽑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이하의 적은 숫자만을 선별해서 아마 그 과정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최후의 인원을 뽑을 때 뭐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정도의 사람을 두고서 선택하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니겠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몰 오디션, 적은 규모의 공개 오디션 방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금 누리꾼들은 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게 전홍준 대표님이 너무 심하게 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우리 소속의 직속 직원들을 통해서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방송사를 끼고 한다라던가 다양한 협력업체가 붙기 시작하면 또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외주 용역업체로서 전홍준 대표님의 곁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팽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홍준 대표님은 그러한 점을 좀 인지하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 힘으로만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원해 주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지 않고 만약 유튜브로 공개가 된다면요. 저도 뭐 열심히 홍보를 하겠지만 아마 전 세대가 관심 갖는 최초의 걸그룹 탄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급력이 적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또다시 힘든 길을 돌아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끝까지 정의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전홍준 대표님이 추진할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만약 정말 유튜브로서 공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아마 시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대중들에게도 그 내용이 번져나가거든요. 당장 하이브의 Are You Next라는 프로그램만 놓고 봐도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을 탔기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19만 회 정도 됩니다. 일주일 됐는데 19만 회면은 꽤 높은 조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막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방탄소년단을 배출해낸 엄청난 글로벌 초거대 기획사도 방송을 통해서 오디션을 했음에도 유튜브의 파급력이 이 정도라는 걸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나중에라도 전홍준 대표님이 뭐 확정을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발표가 된다면 방송사를 끼고 프로젝트가 진행될지도 모릅니다만 참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이제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오는 방법 말고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너무나 벼랑에 몰리고 있죠.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그 멤버들에 대한 복귀를 받아들일지 말지, 말게 된다면 또 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거기에 뉴 걸그룹 프로젝트는 방송을 할지 유튜브로만 진행할지 굉장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시청자분들의 끊임없는 응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비욘디의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처럼 더욱더 큰 성공을 이뤄내어 우리나라 제2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중소기획사의 기적을 완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